육성 시뮬레이션 게임은 노가다입니다. 안녕하세요. 꽃갈비의 작업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육성 시뮬레이션 게임이 왜 비주류인가를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서 간단하게 켜봤습니다. 옆에 보시면 이게 맵 작업하는 거거든요. 이 맵 작업을 이미 6장 정도 이제 활용을 했고, 이제 그 안에서 우리 육성 주인공이 돌아다니면서 움직이는데, 그래도 이걸 어떻게든 구현을 했다는 게 제 스스로는 조금 신기하긴 한데 말이죠. 왜냐면 애초부터 RPG 육성 쪽으로는 사실 건드릴 생각은 없었는데, 그냥 육성 시나리오만을 생각을 한다면 사실 재미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육성에 뭔가 가감할 수 있는 어떠한 요소들이 필요한데, 그 요소 중에 하나가 맵을 돌아다니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웃을 만난다거나 아니면 친구 관계를 맺는다거나 아니면 사냥을 한다거나. 저도 이거 자료조사하면서 느낀 거였는데 은근히 이거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이제 숲에서 밀렵을 하다가 발견되면 끔살 당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아니면 이제 조용히 이제 고기를 얻어갈 수 있는 뭐 그런 이벤트. 그러니까 육성 게임은 말이죠, 되게 쉽진 않아요. 이게 분량도 많고 어떻게 해야 이제 엔딩으로 갈 수 있는 트릭까지 머릿속으로 엄청 짜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육성 게임이 왜 비주류인가에 대해서 한번 가볍게 이야기를 오늘 해보려고 해요. 우선은요, 육성 시뮬레이션 게임을 보시면 그래픽이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스탠딩 CG만 해도 솔직히 말하자면 몇 단계씩 막 나눠져 있잖아요. 처음에 프린세스 메이커 시리즈만 봐도 3탄까지는 이제 1년마다 성장하는 거를 하나하나 다 그려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프린세스 메이커 4 버전부터는 3단계로 나눠서 성장을 하도록 만들어놨죠. 거기서부터 육성 스탠딩이 좀 축약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물론 이제 1년마다 하나하나씩 이제 성장하도록 이렇게 그리는 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제 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왜 1년마다 한 번씩 성장됐던 게 3분할이 돼버렸냐라는 컴플레인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만드는 아셴푸텔 같은 경우라든가, 그리고 이전에 만들었던 소녀육성 기록 격동의 시대만 봐도 성장 단계가 일단 4단계로는 돼 있어요. 어차피 저는 6년을 키우는 거고, 그렇다고 1년마다 한 번씩 성장을 시킨다는 건 좀 오버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그렇게 만들었던 거고요. 두 번째는 스탠딩 CG 말고도 이벤트 CG가 양이 많고, 그리고 앞에서 보시는 이 맵도 하나하나 제가 다 그리는 거거든요. 가장 쉬운 분량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느끼기에는 이벤트 CG 쪽인 것 같아요. 아니면 엔딩 CG라든가. 왜냐면은 걔네들은 다시 그려도 사실 불편하진 않아요. 다시 그리면 오히려 이전에 내가 이걸 못 그렸으니까 좀 제대로 그려봐야지 하는 그런 포텐셜이 생기는데, 기본적인 스탠딩 CG, 배경 CG, UI 이거는 플레이를 하는 시간 동안 계속 봐야 되는 CG다 보니까 여기서 식상해진다거나 디자인이 초라해지면 안 된다는 단점이 생겨버려요. 역시 육성 시뮬레이션 게임이라고 해도 육성만 계속 고집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육성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스케줄,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시나리오, 엔딩 이렇게 가겠지만 그걸로는 사실 재미가 부과가 될 수가 없어요.
육성 요소를 가미할 만한 시스템을 좀 더 장착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이 굉장히 복잡해져요. 저도 이번에 선택지형 시나리오를 가미한 육성 시뮬레이션을 만든다고 혼자 정말 이 난리를 벌이고 있지만 느끼는 건 그냥 내가 원하는 시나리오 시스템을 만든다고 해서 이걸로는 재미가 있을 것 같진 않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맵 작업하는 것도 그런 일환에서 만들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사실 시스템이 많아진다고 꼭 게임이 좋아진다는 보장이 없는 게, 시스템이 복잡해지고 너무 내 취향만 반영을 한다면 이거를 어떻게든 플레이어들에게 그래도 튜토리얼 설명을 제대로 해야 된단 말이죠. 이렇게 플레이를 해야 재밌다. 근데 이제 그거 없이 그냥 내 위주로 만들게 되면은 난이도가 올라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복잡한 시스템을 지향을 하려고는 노력을 하는데, 솔직히 이번에 만드는 게임은 조금 모르겠어요. 맵 시스템, 뭐 거기에 이제 선택 지원 시나리오 시스템 이런 거는 다 괜찮거든요. 제가 지금 걸리는 부분이 그 한 턴 지나갈 때마다 넣는 식량, 그게 필요할까 이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근데 이거를 또 안 넣으면은 또 거기에 대한 보너스라든가 페널티를 입력을 할 수가 없다는 부분이 있어서 약간 계륵 같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아무래도 시스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버그도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사실 제가 이 게임 프로토타입을 만들 때도 버그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처음에는 스크립트 짤 때는 되게 재밌어요. 한 3일까지는 제가 원하는 진도에 진짜 1.5배까지는 쭉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프로토타입이 아니라 뭐 알파도 끝나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스크립트 짜면서 되게 버그가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버그를 수정을 해요. 근데 문제는 이게 금방 해결이 되지 않아요. 진짜 말 그대로 나는 문을 열었는데 변기 뚜껑이 열리고 돈가스가 열리는 그런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약속을 파하고 책상 앞에 이제 먹던 밥 껴가면서 그렇게 버그 수정 작업을 꽤 했던 걸로 생각이 나네요. 물론 이렇게 버그 수정을 하다 보면 적어도 소녀육성기록 격동이 시대 출시 후 1개월만큼은 버그가 나진 않을 거라 생각해요. 그때는 정말 지금 봐도 되게 버그가 많이 났었는데, 현재는 그래도 그런 스크립트 관리가 그전보단 잘 되고 있다고는 이야기는 해드리고 싶네요. 이게 1인 제작이거나 소수 제작인 경우는 그래도 작업 속도가 굉장히 빠른 편이긴 해요. 그래서 게임 하나 만들면은 그래도 2년 반에서 3년 정도를 일단은 두고 이야기는 하는데, 팀제로 하게 되면 확실히 이 소통이 돼야 되잖아요. 뭐 그래픽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네가 원하는 시스템이 맞냐, 시나리오는 이렇게 하는 게 플레이어들에게 더 재밌게 다가갈 것이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소통을 하게 되는데, 특히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왜 뱃사공이 많으면은 산으로 간다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이 정도로 이야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육성 시뮬레이션 게임이 꼭 노가다가 될 수는 없지만 쉽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적절하게 스토리 라인을 굴러가면서 또 매끄럽게 그래픽으로 나타내면서 동시에 이제 육성 시뮬레이션의 주인공이 성장해서 이런 엔딩을 맞았다라는 그런 처음에서 끝까지의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게 적용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물론 꼭 이 장르만 그렇다라고는 저는 말은 못하겠지만, 제가 개발을 3번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게 있으시면 댓글창 이용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게임을 개발하시려는 분들, 게임 개발을 하고 계시는 분들 모두 응원합니다. 저는 꽃갈비의 작업실이었습니다. Non più tra i farfalloni amoroso, notte e giorno di torno girano, delle belle turbando al riposo, Narcisetto Adoncino d'amor. Delle belle turbando al riposo, Narcisetto Adoncino d'amor.